네, 안녕하십니까. 추영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강의 중에 어떤 것이냐면 이제는 드디어 미분방정식, 그 일개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그 어널리틱 솔루션이 아닌 그 뉴메리컬 메소드라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의 그 디렉션 필드하고 오일러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오늘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일개 상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풀이 방법. 그 중에서도 어널리틱 풀이 방법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그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퀄러테이티브 메소드라고 하는 그 이게 있어요. 퀄러테이티브 메소드를 푸는 방법인데 이것에 대한 주 이름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디렉션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렉션 필드. 디렉션 필드라고 얘기도 하고요. 걔네들 뭐라 하냐면 슬롭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슬롭이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필드라고 해서 슬롭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들을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방향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우리가 이제 용어로 얘기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지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해서 해를 찾는 건지 한번 봐볼 건데요. 이그젠플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그젠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뉴턴 법칙에서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물체에 관한 그 공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봅시다. 그 dt분의 dv,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 가속도는 9.8이죠. 그럼 9.8에서 어느 정도의 그 줄어들고 있는 5분의 v의 값. v의 값을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만큼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속도의 변화라고 보도합시다.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각각의 t라는 그 시간에 따른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v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걔는 시간에 따른 우리가 dt분의 dv의 값을 하나씩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걔네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첫 번째는 그 시간 x가 아니고 y죠. y에 따라. 그러니까 얘에 따라 변해지는 거니까 y에 따라 변해지는 거 한번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 얘네들 대신에 y 대신에 y가 아니고 v죠. 잘못 쓸까요? v 대신에 40을 한번 넣을게요. v 대신 40. 40을 넣게 되면 5분의 40은 8이죠. 그럼 8을 9.8에서 빼게 되면 1.8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맞죠? 두 번째는 48 넣을게요. 48. 48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은 0.2의 값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9를 넣잖아요. 49. 49의 절반 값을 5로 나누면 9.82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50. 50을 나누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6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2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디렉션 필드를 한번 구성해 볼 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뭘로 잡냐면 V로 잡고요. 여기를 뭘로 잡냐면 T라고 잡을 겁니다. T. 네, T라고 잡았을 때 걔네들의 디렉션 필드는 어떻게 잡냐면 우선은 여기 있는 가운데점 49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기울기 어떤 거? 기울기가 dt분의 dv라는 것이 기울기를 뜻해요. 그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뭐 t축과 이게 평행한 선이 된다는 거죠. 평행한 선이 이렇게 갈 것이고요. 이렇게 선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위보다 조금 높은 48은 밑이죠. 48. 그 48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0.2라고 하는 건 좀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선이죠. 어떻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40이라는 거. 40까지 쪼개 되면 기울기는 1.8가 굉장히 깊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깊숙하게 올라가는 기울기를 완성할 거고요. 이렇게 이걸 낼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50이 되게 되면 5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1에서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요. 완만하게. 맞죠? 완만하게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60까지 가야 됩니다. 60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2니까 훨씬 깊게 내려가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깊게 내려가게 되면 마치 얘네들의 그 기울기의 슬롭, 즉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 하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디에 가까이 가죠? 49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49에 가까이 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어로 인테그랄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모아지는 커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곡선이 모아지는 모양 얘기하고, 여기 있는 이 위쪽 부분은 어떻게 되죠?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 구간에서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얘는 증가하는 거니까 얘를 파지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걔네 솔루션을 여기서 디렉션 필드를 구해지는 솔루션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옆에다 다 쓸까요? 걔를 상수해라고 얘기하고요. 상수해. 여기다 다 쓸게요. 걔는 상수해라고 얘기하고, 그 상수해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이퀴블리리 솔루션 얘기합니다. 이퀴리블리오 솔루션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상수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9.8에다 빼기 5분의 v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값은 0이 되는 가까인 값을 수렴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걔네들에서 0이 되는 값이 넘겨준 다음에 5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VT의 값이 뭐가 된다고? 49가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디렉션 필드를 구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그 디렉션 필드에서 구하는 거는 걔네들에 있는 미분 값을, 그 변수, 독립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마다 나오게 되는 걔네들의 기울기를 슬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값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래프에서 나타냈을 때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걔네들 가까이 가게 되면 얘네들에 있는 v 값은 49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에는 VT가 49에 가까이 가서 푼다는 것이 바로 퀄러테이티브 메소드라고 하는 디렉션 필드의 내용이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법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오일러 방법이 있었죠. 그럼 오일러 방법은 어떻게 해서만 나타내게 될 건지도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오일러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많이 좀 거부감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오일러 방법의 처음에 내용은 쉬운데 어차피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조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컴퓨터의 조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의 좀 울렁증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오일러 방법이 어떤 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